요즘 같은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가요?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길을 걷다가 고급 외제차가 지나가고 TV 속 집값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난 언제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참 이상하지요. 분명 열심히 일하고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애쓰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인 것만 같고 부자는커녕 마음의 여유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있을 땐 별 생각 없던 것이 막상 없으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존재니까요. 나이 들수록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자존감이 되고 자유가 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온도까지 좌우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1억만 모으면 끝난다. 처음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태도와 습관입니다. 마치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한 사람이 체력이 늘고 삶의 리듬이 바뀌듯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 딱 1억. 이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태도이며 습관이며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 생각해보며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핸드폰 알림에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안도감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이 월급 정말 100% 내 돈일까요? 얼핏 보면 당연히 내가 일하고 받은 돈이니까 내 돈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은 단지 지금의 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공금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횟수는 약 300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25세부터 60세까지 꼬박꼬박 받는다 해도 유한한 횟수지요. 그 한정된 기회 속에서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까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월급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이번 달엔 뭘 살까, 어디에 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된 돈은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 없이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치킨집을 오픈한 사장님이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지출과 수익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다 내 돈이니까라며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장님의 치킨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투자자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회사처럼 지금의 월급은 미래의 나라는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사용돼야 할 공금입니다. 내가 받은 돈의 일부는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 더 먼 미래의 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되어야 하니까요. 공금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월급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을 지금 써도 괜찮은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비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지요.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결국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반드시 맞이합니다. 건강 문제, 은퇴, 예상치 못한 지출 등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여전히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월급을 내 돈이 아닌 공금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공금은 잘 관리해야만 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의식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월급이 아니라 나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하루 종일 바쁘게 치킨을 튀기느라 정신이 없지요. 사장님은 신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구나. 라는 기대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 가게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끝난 밤 사장님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세트가 몇 개 팔렸는지,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오늘 얼마나 남았는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다 내 돈이니까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쓰고 부족하면 다른 돈으로 메우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언뜻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금방 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 왜 부족한지, 어느 지출이 문제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장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이 치킨집을 운영하지만 이분은 다른 3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원씩 투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매일 매출을 정리하고 비용을 계산하며 오늘 남은 수익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의 경영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장님에게는 공금 의식이 있습니다.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사장님의 차이는 단순히 장부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은 흘려보내게 됩니다. 반면 돈을 공적인 자원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조금을 벌더라도 알뜰하게 쌓아갑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재정 상태는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 퇴직금, 연금 같은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다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 말한 치킨집 투자자처럼 미래에 나가 그 돈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위한 자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의 나는 속절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시간, 하루를 보내는 방식,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책임감을 가지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재정 상태와 삶의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장부를 쓰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인생에 어떤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그 지출이 단순히 소비로 끝났는지 아니면 내 삶을 위한 투자였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돈과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인공위성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 주위를 쉼없이 돌고 있습니다. 별다른 에너지를 더하지 않아도 한번 궤도에 진입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며 공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요. 에너지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 도는 힘, 그게 바로 궤도의 힘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궤도에만 오를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일해서 버는 돈, 즉 근로소득은 노동이 멈추면 바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내가 자리에 누워 있어도 심지어 여행을 가 있어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아파트의 월세, 배당금, 이자, 장기투자 수익 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본소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근로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건강하고 기운이 넘쳐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퇴직 후에도 지출은 끊이지 않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자본소득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가진 것을 깎아먹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본 자체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그 자산이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위성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것처럼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정한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그 임계점이 바로 딱 1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소득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몇 천 원씩 투자하고 배당을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코인을 사면 언젠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지만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계속 연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연료는 꾸준한 저축과 수입의 일부를 떼어 모은 자본입니다.
이 자본이 없으면 자본소득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본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위성처럼 돈이 나를 위해 스스로 도는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공전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치밀한 계산, 정확한 추진력, 그리고 타이밍이 맞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소득을 꿈꾼다면 지금의 삶에 추진력을 더해야 하고 나만의 궤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본이 일하게 만들면 인생 후반부의 평온함과 안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쇳덩이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발사 과정을 지켜보던 전문가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켓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초반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돈 관리도 부자가 되는 여정도 이 로켓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무겁고 힘들고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저축해도 통장은 천천히 불어갈 뿐이고 작은 소비에도 허리가 휘는 느낌이지요. 하지만 이 초반의 속도가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초반을 제대로 버티고 밀어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산이 바로 1억 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1억이 대수입니까? 서울에 집 하나 사려면 턱도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1억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건 태도의 기준점이며 습관의 완성입니다. 자기 손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돈을 모아 1억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돈을 다루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1억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억을 모은 사람은 말합니다. 나도 해냈다. 이 경험이 주는 자존감은 그 어떤 고가의 소비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누구는 코인으로 몇 배 올랐다는 말에 쉽게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억을 음속 돌파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음속 이상의 속도를 넘어야 하듯 우리가 일과 소비와의 싸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도 일정 자산의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 임계점이 바로 1억입니다. 이 금액을 1년 안에 모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반드시 이 궤도에 오르겠다는 태도입니다. 자산을 모으기 위한 계획, 지출을 통제하는 의지,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시기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를 지나면 보상이 따릅니다. 이후에 벌어들이는 돈은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재정적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뒤돌아볼 자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로켓이 궤도에 오르기 전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하듯 우리 인생에서도 초반의 몇 년은 가장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를 통해 1억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하면 그 이후에는 삶이 훨씬 가볍고 안정된 궤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딱 1억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몇 년 전 주식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단기간에 몇 배 수익을 냈고 또 누구는 큰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시기엔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 주식이라도 해야 한다. 심지어 예적금에 묶어두던 돈까지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는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숱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각종 재테크 상품들까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짜 부자들은 이런 길로 부자가 된 경우가 드뭅니다. 세계 5대 부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극도로 사랑하고 몰두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한 사람들입니다. 특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과가 따라왔고 그것이 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진짜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서 성장을 경험하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재테크로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자기 일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단지 외부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뉴스 한 줄, 주식 차트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결국 자기 삶의 중심을 잃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일의 의미, 삶의 균형까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돈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방법 중 하나이지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성공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주식이 오르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장을 거듭했고 그 일이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기 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집중과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은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요.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주식 차트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하루의 시간, 내가 지금 하는 일, 그 일에서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서 진심을 다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옷을 사거나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이번엔 정말 기분 전환이 되겠지라며 기대에 찹니다. 물론 그런 소비가 때로는 필요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비가 자주 반복되고 늘 다음 소비만을 기다리게 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과소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소비는 현재 삶에 대한 불만과 공허함이 표출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외부의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이지요. 문제는 그 어떤 소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금세 다시 허전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또 다른 소비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돈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상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조금씩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 보거나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완독해 보는 것도 성장입니다. 그런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삶의 만족감이 서서히 채워지고 소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잠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가 아닌 내 삶을 위한 소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장입니다. 일에서의 성장이 단지 직장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도 자영업을 하는 삶에도 주부의 삶에도 성장은 존재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소비를 이기는 힘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산을 만드는 힘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자산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사는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장을 체험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허투루 쓰이지 않으며 여러분의 노후와 자유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 속에서 자라나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1억을 향한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의미 있는 부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